여러분 안녕하세요. HTML과 CSS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마진과 패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마진과 패딩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밑에 그림 상자 보이시나요? 이 그림 상자를 보시면 어떤 요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 요소, 컨텐트라는 요소가 이렇게 있고요. 이 컨텐트라는 요소는 지금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만큼의 너비와 그리고 하이트, 높이를 가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컨텐츠 상자의 너비가 500픽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200픽셀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부분. 여기서 패딩과 마진이 나오는데요. 패딩은 이 상자를 둘러싼 요 부분이에요. 이만큼의 지금 너비가 더 있어요. 이걸 한 제가 50픽셀 정도라고 할게요. 50픽셀의 패딩이 이만큼 있고 왼쪽에도 50픽셀의 패딩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도 여기 이 부분에 제가 새로 표시를 할게요. 50픽셀이 있고요. 또 이 오른쪽 부분에도 50픽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실제 컨텐츠의 너비는 500픽셀, 그리고 높이는 200픽셀이지만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패딩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요. 그래서 패딩을 포함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개념은 여기 패딩의 이쪽 왼쪽 너비는 50픽셀, 오른쪽 너비 50픽셀이니까 500픽셀에 더해서 이 요소의 보이는 실제 너비는 600픽셀. 그렇죠? 그리고 보이는 실제 높이는 위에 패딩의 50픽셀과 아래 50픽셀을 합해서 200픽셀 플러스 100픽셀 하니까 300픽셀이에요. 즉, 이 요소의 실제 500픽셀과 200픽셀의 높이를 가진 요소지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패딩을 포함해서 이렇게 600픽셀, 300픽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패딩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 패딩이라는 거는 저희가 패딩 겨울에 입으면 이렇게 옷이 부풀어 오르면서 덩치가 커 보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딩은 실제 내 자신이 패딩을 입은 것처럼 나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어떤 요소가 패딩을 입게 되면 부풀어 올라서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패딩의 개념이고요. 마진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마진이라고 할게요. 가상의 마진이 있으면 이렇게 요소와 요소 사이에 이렇게 마진을 주게 되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주는 게 바로 마진입니다. 저 마진은 이렇게 위아래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패딩의 바깥에 주는 게 마진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개념은 마진은 이 그림 상자에서 이 보더 부분 보시나요? 경계선의 바깥에 있는 거리, 패딩은 이 보더 상자의 안쪽에 있는 거리를 패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에 그림에 그렸던 것처럼 너비와 패딩을 더하게 되면 실제 사람 눈에 표현되는 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 안에 실제 요소의 실제 요소가 이렇게 있고요. 너비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0픽셀이라고 하면 패딩에 이쪽 너비를 포함하게 된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사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와 패딩을 더하면 블록 요소가 실제 사람 눈에 표현되는 너비가 된다. 그리고 하이트와 패딩을 더하면 블록 요소가 실제 사람 눈에 표현되는 높이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실제 요소의 높이에 위아래에 높이를 더하면 패딩의 높이를 더하면 실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너비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모델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박스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 이 박스 테두리 이 안에 실제 요소와 이 박스의 경계선이죠. 박스에 보더 박스 할게요. 경계선 안에 요소를 나타내는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실제 요소와의
너비를 패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패딩의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패딩과 마진은 참고로 불락 요소에서 표현이 됩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패딩 혹은 마진이 40픽셀일 경우, 자, 이건 사용법이에요. 사용법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택자를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서 div박스 선택자, 지난번에 배우셨죠? div박스 선택자에 HTML 선택자 이렇게 두고, 이 div박스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진 40픽셀이라고 한 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요, 이 실제 요소에 상하 좌우로 40픽셀씩 들어가는 거예요. 균일하게. 그리고 패딩 혹은 마진, 패딩도 마찬가지예요. 패딩도 40픽셀 하면 이 안에 상하 좌우로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줄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래서 요게 사용법이고요. 이 밑에 나오는 지금 이 부분들은 사실 전부 암기를 처음에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암기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 밑에 사용법은 암기의 영역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개념은 이해의 영역이라면 이건 사용법이 익숙해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패딩도 이렇게 패딩을 주게 되면, 사진 40픽셀 주게 되면 이렇게 요소에 패딩의 넓이가 상하 좌우로 40픽셀씩 들어가고, 마진도 마찬가지로 40픽셀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하 좌우로 한 줄을 주게 되면, 패딩 혹은 마진을 두 번씩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면, 제일 먼저 앞에 있는 20픽셀은 상하, 위아래예요. 여기에 20픽셀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20, 여기 20.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딩을 20도 들어가면 여기 20, 여기 20. 마진 40픽셀을 주게 되면 마진은 좌우, 뒤에 두 번째는 좌우예요. 여기는 상하, 여기는 좌우. 그래서 좌우로 예를 들어서 40픽셀을 주게 되면 마진 40픽셀, 좌우 40픽셀. 패딩도 마찬가지로 40픽셀, 40픽셀. 즉 이 구조는 마진 20픽셀, 40픽셀 두 개 줬다고 치면 마진은 상하 20, 20, 좌우 40, 40이 돼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줄 수 있고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20, 20, 그리고 좌우 40, 40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그리고 만약에 이걸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요, 시계 방향을 외우세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자, 시계가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그렇죠? 시침, 분침, 초침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부터 오른쪽, 아래쪽, 그리고 왼쪽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픽셀은 오른쪽으로 15픽셀. 이게 패딩이 됐든 마진이 됐든 오른쪽으로 15픽셀. 또 아래는 아래쪽으로 5픽셀. 왼쪽은 또 다시 15픽셀. 보이시나요? 이게 왼쪽이에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 5픽셀 위에. 즉 이것들이 전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점 이제 외워두셔야 되고요. 요런 부분은 마진, 예를 들어서 마진에 특정 숫자를 넣고, 여기 상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상하인데, 상하는 예를 들어서 20픽셀 줘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이시면 상하 20픽셀, 여기서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 요소에 마진을 주게 되면 마진이 상하 20픽셀, 위아래 20, 그리고 아래도 20. 그래서 20픽셀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좌우 오토니까 이 오토는 이 부모 요소에 남는 부분만큼 차지하게 돼요. 이 오토가. 오토 속성. 그래서 부모 요소가 예를 들어서 1000픽셀이고 얘가 200픽셀이라고 하면 남는 부분이 400픽셀이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 요소에 남는 영역을 균일하게 차지하는 게 오토다. 그래서 결국엔 중앙에 맞게, 좌우 여백은 중앙에 맞게 알아서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오토를 주게 되면 좌우로 자기가 남는 부분만큼 알아서 차지하는 거예요. 자, 이 배경 속성,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게 되면 배경색을 주게 되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소스를 넣을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 리프트는 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요소에 넣는 배경은 요소 자체는 되게 예를 들어 500픽셀인데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200픽셀이에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피트 속성을 주게 되면 이 이미지가 오른쪽에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칸에 빠짐없이 리피트, 반복되게 나오는 쪽으로 요소를 채워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피트 속성이라고 하고요. 이미지가 더 작을 경우, 그래서 이미지가 더 작을 경우는 리피트를 주게 되면 이미지가 꽉 채워서 나오게 된다. 요소의 여러 개로. 그리고 포지션 속성을 주게 되면요. 이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다르게 표현한다던가, 뭐 아래쪽으로 옮겨 다르게 표현한다던가 하는 그런 위치를 준 속성입니다. 네, 여기까지 CSS에서 쓰이는 마진과 패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참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또 사용법도 외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